자, 이제 오늘 6일차 수업은 예제 4예요. 예제 4는 우리 카페 62번에 있어요. 자, 62번에 있는 거 다운로드 받고 압축 풀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챕터 4는 중간 기말 과제는 내 이메일로 제출하고요. 주문 안 들어와도 돼요. 제가 이메일로 받은 거, 그거에 대한 거는 내가 화요일 저녁에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레이어에 대한 것들도 배웠고요. 뭐 이것도 오늘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포토샵 켜주고요. 4-1번 가지고 올게요. 지금 4-1번에 있는 예제가 약간 좀 유치해 보일 수도 있는데, 뭐, 지금 보면 테두리가 검게 되어 있고, 안에가 지금 화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원하는 색으로 채워주는 것처럼 색을 원하는 대로 입혀줄 수가 있는데, 색에 대한 거는 자, 색에 대한 거는요. 일단 기본 디폴트 값 같은 경우는 화이트 백그라운드에 블랙 포그라운드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여기 컬러에 대한 게 컬러 위에 창에 보면요. 색상이라는 팔레트가 있고 색상 견본이라는 팔레트가 있어요. 색상 견본에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컬러들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셉에 맞춰가지고 뭐 파스텔 밝게 이런 건 과거에 없던 건데 이제 과거에는 색상 견본이 좀 더 많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떤 뭐 컨셉에 맞춰가지고 어, 여기에 나와 있는 순수라는 경우는 거의 원색, 순원색에 해당되는 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레드다, 레드예요. 근데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현재 나의 포그라운드에 이 레드로 들어가 있는데 그럴 때는 아마 값이 255에 뭐 00 이런 식으로 순색. 근데 순색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순색인 것 같은데. 이게 0이고. 255에 RGB에서 R이 255고 G하고 B가 00. 값은 FF0 4개가 저는 레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들은 뭐 다른 아마 컨셉의 레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별로 여기 나와 있는 거 별로 컬러가 나와 있는데요. 물론 내가 이렇게 골라가지고 색을 지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바로 지금 여기 포그라운드 컬러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색을 바로 지정해서 뭐 색을 원하는 색으로 선택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색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나의 색은 지금 포그라운드 컬러가 지금 칠이 되는 컬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블랙으로 막혀져 있는 이 칸 안에다가 내가 지금 현재 이 색을 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그라디언트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페인트 버켓 툴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지금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점점점 세 개를 눌러주면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 페인트 통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말 그대로 현재 나의 포그라운드 컬러를 펜통으로 부어주는 것처럼 클릭을 해주고 그냥 내가 원하는 부분에 클릭을 해주면 이 부분만 선택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은 상단 부분에 인접이 체크 풀어서 그렇거든요. 체크하고 컨트롤 Z 눌러줄게요. 자, 인접에 체크를 하고 다시 클릭을 해주면 여기 막혀져 있는 부분에만 이제 칠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에 칠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컬러를 바꿔서 색을 선택해주고 골라줄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굳이 뭐 저장까지는 안 할게요. 근데 그런 개념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4-2번. 여기 지금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는데 여기 뭐 스타프루츠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한 과일들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컬러에 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컬러가 좀 궁금하다라고 하면 색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추출을 해주는 거는 스포이드 툴을 가지고 추출을 해주면 이 컬러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근데 이 컬러는 뭘로 보통 얘기해 주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나와 있는 이 컬러 코드 있죠? 그래서 뭐 이 컬러의 값은 물론 RGB에 대한 값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
나와 있는 이 컬러의 코드를 가지고 색을 설명해 주기도 해요. 네, 그래서 스포드 툴은 뭔가 색을 추출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스포이드를 꾹 눌러주면은 색상 샘플러, 컬러 샘플러 도구라고 해서 하나 클릭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게 1번이죠. 그럼 1번에 해당되는 컬러는 RGB의 값이 이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에 대한 컬러는 이렇게 나와 있고, 세 번째에 대한 컬러는 이렇게. 예전보다는 5개, 4개까지 됐었는데 지금은 몇 개까지 되나? 많이 되네요. 10번까지 선택할 수가 있네요. 근데 이제 이런 작업은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이런 작업을 할 일은 없고 색채와 관련한 뭐 우리 동기가 이제 LG화학그 케미컬 쪽에 그 우리나라 1호 컬러리스트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런 컬러 샘플러에 대한 걸 활용을 많이 하겠죠.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은 굳이 이 컬러 샘플러에 대한 기능은 저도 오랫동안 포토샵 다루면서 뭐니 활용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하는 거는 그냥 스포드 툴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컬러를 찍어서 그 컬러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보면 된다. 그 정도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할은 닫고요. 4-3번 볼게요.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컬러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그 컬러를 페인트 버켓 툴을 활용을 해서 칠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이런 칠을 하는 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패턴 같은 걸로 좀 색을 칠하거나 아니면 그라디언트로 좀 색을 칠하거나 그러고 싶다라고 할 때는요. 먼저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자동 선택 도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이트처럼 한 색으로 되어 있을 때는 선택만 원래의 기능은 편집에 보면 칠을 해줄 건데 무엇으로 칠을 해줄 건지 자 칠을 할 수가 있고 정경색 같은 경우는 현재 나의 정경 그다음 배경색 또는 특수한 컬러 또는 패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패턴 같은 경우는 그때도 봤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패턴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뭐 내가 선택이 아까 풀려졌나 봐요. 머리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칠해서 내가 만약에 이런 패턴 느낌으로 칠을 하고 싶으면 패턴으로 칠이 되고요. 컨트롤 D. 그리고 나는 좀 그라디언트로 색을 칠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는 이거 저장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이걸 가지고 그라디언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4-4-1번. 뭔가를 칠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경색, 배경색으로 바로 칠할 수도 있고요. 페인통을 통해서 칠할 수도 있고, 그 다음 패턴을 칠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번에는 그라디언트를 칠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다가 제가 입체감이 있는 구의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건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라고 얘기할 거고, 중간 과제도 넣어 놓을 거예요. 자, 주의할 점은 내가 뭔가 색을 칠하고 만드는 부분들은 항상 새로운 레이어 작업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이 레이어 팔레트에서 자, 새로운 레이어 플러스 버튼 눌러주고요. 제가 원으로 그라디언트를 채워줄 건데 자, 타원형 도구를 가지고 그냥 드래그를 하면 이게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 컨트롤 D 시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프트 키 눌러 정원을 만들어주고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그라디언트를 입혀줄 건데요. 자, 그라디언트. 자, 이 그라디언트는 뭘로 할 거냐? 여기 지금 보면은 선형이 있고 원형, 그다음에 뭐 삼각뿔, 원기둥, 마름모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개는 사용을 잘 안 하고 원형 아니면 선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제가 원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클래식 그라디언트를 클릭을 해주고요. 내가 원하는 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이 부분을 중간에 클릭을 해줘요. 그러면 기본 사항에 가면 여기 있는 컬러는 지금 현재 나의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에 대한 그라디언트고
맨 끝에 가면은 가장 기본적인 블랙과 화이트의 그라디언트가 나올 거예요. 자, 제가 어떤 느낌을 해주고 싶냐면, 빛이 여기서 이제 빛이 나오면 이 빛을 따라서 처음에 가장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가장 어두운 톤 다음에는 어두운 톤 다음에 반사광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림자가 나오게 되면은 확실한 입체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할 건데, 그러면 저는 색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화이트에서 이제 블랙을 한 3분의 2 정도 지점에다가 블랙을 두고, 그러면 가장 밝은 톤에 점점 어두워지면서 중간 톤이 있고, 어두운 톤, 그다음에 가장 어두운 톤이 블랙이고요. 블랙 다음에는 항상 반사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반사광 같은 경우는 내가 색을 추가할 때는 하단 부분에 그냥 클릭만 해주면 컬러가 추가가 되고요. 이 추가된 건 내가 옮길 수도 있고요. 뺄 수도 있어요. 빼고 싶으면 이 컬러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밑으로 이렇게 버려주면 돼요. 컬러를 추가하는 건 다시 내가 클릭해서 반사광 같은 경우는 블랙보다는 이제 좀 밝으면 되니까 색상에다가 반사광은 여기 한 3분의 2 정도 지점인 것처럼 저도 한 3분의 2 정도 지점에다가 지금 여기는 OD로 되어 있는데 블랙보다는 좀 밝은 색으로 제가 반사광을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 누르고 여기다가 이제 확인. 그러면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다시 반사광 확인. 자, 이 느낌을 저는 원형으로 해서 빛 받는 부분이 여기다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음에 안 들면 컨트롤 Z 누르고 다시 내가 드래그 해가지고 원하는 만큼 약간의 입체감이 있는 느낌으로 먼저 해주고요. 자, 지금은 너무 어두워 보이긴 하지만 이따가 반사광도 넣고 색상을 조정해 좀 달라지니까 자, 일단 먼저 컨트롤 D 눌러서 영역을 해제를 해줄게요. 자, 지금은 반사광이 있어도 입체감이 엄청 크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반사광 없이 밝은 톤에서 그냥 바로 어두운 톤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입체감이 있게 하려면 꼭 반사광이 필요해요. 자, 이제 그럼 제가 그림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림자 또한 새로운 레이어 작업을 해줄게요. 자,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주고 그림자를 해주기 위해서 제가 원형 툴로, 아이고, 컨트롤 Z. 원형 툴로 제가 그림자를 할 만큼의 원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거 이따가 여기 뒤로 보낼 거거든요. 이렇게. 일단은 먼저 그냥 면에다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내가 그림자를 할 거는 일단 그라디언트 눌러주고 나는 그림자는 그냥 선형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선형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해가지고 그림자 같은 경우는 기본 사항에 블랙과 화이트 있죠. 블랙에서 화이트.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 누르고 나는 좌에서 우로. 여기 지금 보면은 선형이니까 그냥 좌에서 우로 해주는데 이게 막 흔들릴 수 있으니까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블랙과 화이트로 그라디언트를 잡아 볼게요. 자, 영역을 해지해주고요. 컨트롤 D나 아니면 바탕 클릭해서 영역을 해제해주고 나는 이제 이걸 그림자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경계면을 조금 부드럽게 풀어볼게요. 자, 부드럽게 풀기 위해서는 필터에서 약간의 좀 블러 효과, 블러는 흐림 효과, 그리고 흐림 표현을 하기 위해서 가우션 흐림 효과. 그러면 내가 가우션의 블러를 넣는 것만큼 흐림 효과가 들어가게 돼요. 뭐 한 이 정도 한번 해볼까요? 확인. 자, 제가 이제 그림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고요. 반사광의 느낌이요. 그림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 자, 이동 툴로 그림자를 한번 이동해 볼게요. 대신에 이 그림자는 원보다 밑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레이어의 위치를 레이어 1보다 밑으로 가게 해주고요. 뭐 나는 이제 그림자가 살짝 뭐 좀 기울어지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빛이 이렇게 내려지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지게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돼요. 확인. 눌러서 지금 그림자가 들어가니까
확실한 입체감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림자가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있어요. 이 특히나 반사광이 있을 때는 그림자가 있어야지만 확실한 입체감이 들어요. 자, 블랙으로 했더니 나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들은요. 레이어를 하나 합쳐갖고 색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부 선택을 할게요. 전부 선택은 올이죠, 올. 그러면 선택해서 모두 눌러주고요. 나는 이 두 개의 레이어를 합쳐서 붙여넣기를 하고 싶다. 컨트롤 C가 아니고요. 레이어를 합쳐서 복사. 그게 뭐냐면은 레이어를 병합을 해서 복사.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여주는 화면 그대로 복사한다는 얘기예요. 단축키는 Shift 컨트롤 C예요. 자, 병합해서 복사를 먼저 해주고요. 자, 컨트롤 D 해지했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V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V를 했더니 여기 지금 보면은 모든 레이어를 병합한 게 지금 레이어가 한 개 나왔어요. 나는 뭘 해주고 싶냐면 색을 좀 바꿔주고 싶어서 자, 컨트롤 U. 우리 그때 창문 색 바꾸고 뭔가 색상을 바꿀 때 사용했던 게 컨트롤 U, 이 색조와 채도예요. 자, 지금은 내가 색을 아무리 바꿔도 얘는 무채색이기 때문에 색이 바뀌지 않지만 지금 현재 나의 배경이 색이 조금은 바뀔 거예요. 자, 저는 이거 말고 뭐를 할 거냐. 자, 색상화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색상화 체크를 해주면 얘가 임의의 어떤 컬러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나는 밝기를 약간 좀 밝게 해주면 내가 원하는 색, 뭐 채도를 뭐 높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컬러의 그 어떤 컬러로 여러분 지정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상화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밝기나 채도로 잡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으로 만들어서 입체감이 있는 구로 만들어 보세요. 요건 내가 내일 확인할 건데요. 중간 과제 넣어놓을 거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색의 그라디언트를 해주는데 입체감이 확실히 들도록 그림자하고 구의 느낌을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블랙으로 하겠다는 사람은 그냥 블랙으로 남겨도 돼요. 그래서 요 레이어를 내가 합쳐서 한 이유는 한 번에 그림자까지 같이 색을 넣어주기 위해서 제가 레이어를 전부 다 합쳐서 작업을 해줬어요. 자, 저는 어, 4번 저장으로 JPG만 할 거고 여러분들은 PSD하고 4번 저장 두 가지 다 해주세요. 자, 저는 JPG로 완성 폴더에 자, 오늘이 벌써 7월 6일이에요. 그래서 7월 6일 언더바 01로 해서 저장 확인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체감이 있는 그라디언트를 꼭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 입체감이 있는 걸 해봤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채워볼게요. 자, 4-2번. 제가 모자에만 그라디언트 느낌으로 여러 가지 컬러를 넣어 볼 건데요. 그러려면은 제가 항상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새로운 레이어는요, 일단 이제 이 배경에서 선택을 빠른 선택 도구를 가지고 선택을 모자만 해주고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개체를 해도 돼요. 근데 빠른 선택 도구를 가지고 선택을 모자만 했고 레이어는 내가 지금 새로 만든 레이어 1에다가 레이어는 항상 분리해서 새로운 레이어에 만들어주고요. 아까 배웠었던 그라디언트 중에서 내가 이제 컬러를 클릭을 해주면 여기 보면 컨셉별로 있어요. 블루 계열도 있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계열이 있는데 저는 좀 컬러가 많은 여기 보면 무지갯빛이라고 되어 있는 여러 개의 컬러를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컬러가 있고요. 이건 역시나 내가 만약에 색을 좀 바꿔주고 싶다라고 하면요. 그냥 클릭해서 내가 바꿔주고 싶은 색은 색상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그리고 나는 이 색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이 색을 클릭해서 밑으로 버리면 색이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색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색으로 해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내가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다른 색으로 바꿔주고요.
아니면 내가 새로운 원하는 색을 조합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조합해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요 톤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고요. 아까 배웠던 나는 이 여러 가지의 컬러를 원형으로 해주고 싶어서 자, 원형 그라디언트 골라주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컬러를 넣어 볼게요. 그랬더니 아까 제가 지정했던 컬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만 칠을 하면 많이 어색하죠? 그래서 컨트롤 D 눌러주고요. 레이어를 분리한 이유는 이 레이어에다가 블렌딩 모드 합성으로 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려고 제가 레이어를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고 나는 이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다 라는 컬러의 느낌이 있으면 그걸로 한번 여러분들 작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색상 번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작업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원하는 모자 컬러를 만들어 보세요. 자, 이것도 역시 저는 4번 저장해서 완성 폴더에 넣어 볼게요. 제가 요거 확인할 때 중복되는 컬러가 없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요 파일은 닫고요. 조금만 더 하다가 쉬는 시간 줄게요.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이 두 가지 되게 중요한데 두 개를 다 꺼내 볼게요. 이것도 이제 과제를 내줄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예제 말고 제가 다른 걸로 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완성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첫 시간에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내가 이제 이거를 인덱스 모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보통 컬러 모드가 RGB인데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GIF 확장자 할 때는 컬러 모드가 이제 인덱스 모드로 바뀌어지는데 지금 흑과 백으로만 되어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는 강아지를 패턴화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뒀단 말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는데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들어갈 패턴은 입자가 좀 작아야 되고 적용할 이미지는 입자가 커야 돼요. 그러니까 입자가 아니고 이미지 사이즈가. 그 이미지 크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적용할 이미지 같은 경우는 한 1200 이상은 돼야 되고요. 이미지 크기가. 얘는 지금 1300이죠. 그다음 적용할 패턴의 크기는 좀 작아야 돼요. 이건 지금 보니까 픽셀 단위로 했을 때 30픽셀 미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할 때는요. 적용할 패턴의 이미지는 30픽셀 미만으로 해주고 그리고 내가 들어갈 이미지는 1200픽셀 이상으로 해주세요. 자, 이제 그럼 해볼 건데 먼저 나는 지금 나와 있는 이 강아지를요. 패턴 등록을 해볼 거예요. 그 패턴 등록은 지금 해당되는 이미지 선택을 먼저 해주고 상단 부분에 편집해 보면 패턴 정의라는 게 있어요. 자, 패턴 정의 눌러주면 현재 이 강아지를 이 파일 이름 그대로 등록하겠냐? 나는 확인이라고 누를게요. 그러면 이제 얘는 필요 없어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새로운 레이어 한번 해볼게요. 뭔가 칠을 할 건데 자, 칠. 나는 패턴으로 하고 싶다. 여기 사용자 정의 패턴에는 내가 지금 등록한 강아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강아지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면은 이 모든 이미지는 이게 지금 50%로 보이는 게 100%로 볼게요. 컨트롤 알트 플러스 플러스. 자, 모든 이미지는 지금 현재 이 패턴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근데 이게 아니고 저는 이 파일 자체를 요거 레이어 잠깐 삭제해 볼게요. 나는 이 파일 자체를 패턴으로 이제 이 입자 자체를 한번 응용을 해보겠다라고 할 때는요. 자, 지금 이제 컬러 모드가 RGB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거를 비트맵 모드로 바꾸고 싶은데 비트맵 모드라는 거는요. 이미지에 모드라는 기능이 있고 내가 지금 비트맵을 하고 싶은데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컬러에서는 이 비트맵과 듀오톤이라고 하는 이중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로 회색 음영을 먼저 거쳐야지만 비트맵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비트맵 같은 경우는 컬러를 블랙과 화이트로만 보기 때문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이 컬러가 많이 되어 있는 이 이미지를요. 먼저 1번 비트맵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레이스케일 모드, 회색 음영으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회색 음영 눌렀더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컬러를 버리겠냐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버리겠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는 흑백 모드로 들어갔고요. 이 지금 모드, 회색 모드는요, 아무리 내가 컬러를 선택을 해요. 그래도 확인 눌렀을 때 컬러가 안 나오고 그 컬러만큼의 명도로만 표현이 돼요. 그레이스케일 모드는 컬러 표현이 안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제 비트맵 모드가 활성화가 돼요. 이렇게. 나는 이걸 비트맵화 시킬 거다. 블랙과 화이트로만 보여줄 건데 어떤 방법으로 블랙과 화이트를 만들 거냐. 자, 사용, 유즈에 보면 여기 뭐가 있냐면은 사용자 정의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자 정의 패턴을 눌러주고 어떤 패턴을 만들 거냐? 나는 내가 아까 등록한 강아지로 이 파일을 비트맵화 하겠다. 자, 비트맵화 시키는 거의 방법을 나는 사용자 정의 패턴으로 했고 내가 지금 등록해준 강아지로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미지가 나와요. 요 실습은요, 내가 지금 준 이걸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만의 이미지로 해주는데, 그러면 이거 말고요.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적용할 이미지는 작아야 되고 적용받을 이미지는 커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전에 했었던 예제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커피를 비트맵화 시키고 싶은데 거기 들어가는 입자를 이걸로 해주고 싶어요. 그럼 두 개를 한번 꺼내 볼게요. 자, 적용받을 이미지는요. 웬만하면 이미지의 크기가 1300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좀 깨질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이거를 1500으로 한번 수정해 볼게요. 1500. 꼭 링크가 되어 있는 체크를 하고 이 상태로 확인 눌러서 얘를 좀 늘려줄게요. 1500으로. 자, 그리고 이제 나는 여기서 나는 요만큼만 패턴으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로고를 나는 이만큼만 패턴으로 해주고 싶다. 자, 이만큼만 내가 이미지 자르게 해주고요. 이미지의 사이즈를 얘를 패턴화 할 거라서 이 픽셀을 25픽셀로 바꿔볼게요. 25픽셀. 그랬더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나는 이거를 패턴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편집에 패턴 정의 눌러주고, 자, 나는 이 파일을 비트맵화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이미지의 모드를 비트맵화 하려면 먼저 회색 음영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미지를, 모드를 비트맵화 시킬 건데, 사용 정의 패턴으로 해주고, 나는 내가 지금 등록한 이 패턴으로 해주겠다. 확인. 그러면 이러한 느낌으로 비트맵화 시켜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작업을 해줄 때는요, 꼭 아까 나왔던 강아지와 그 다음에 그 여자 마릴린 먼로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가 뭐 게임의 캐릭터를 해주고 싶은데 그 게임의 로고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 게임의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4번 저장하고요. 요거는 제가 내일 확인할 거고 중간 과제도 넣을 거예요. 저장하는 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녹화는 중지하고